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세요. 6강 강의를 맡게 된 대호 선생님입니다. 벌써 자, 일단 6강이네요. 우리가 6강을 또 교육을 하기 전에 일단 구독과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일단 지난 시간에 저희가 5강에서 일단 이평선을 마무리하는 그런 학습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 탈피해서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올까 합니다. 6강이 그래서 주가와 거래량이 이제 첫 시작 제목이 되고요. 일단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대호 선생님 교육이 기대돼요. 자, 일단은 우리 거래량이라는 게 주가에서 거래량이라는 게 있죠. 이제 강세장을 예를 들었을 때 강세장 속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 아래 이렇게 차트가 있고 아래 차트에 이렇게 거래량 막대기 있죠. 이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 주가가 올라간다. 뭐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장 속에서는 주가는 거래량이 증가하면 상승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거래량은 뭡니까? 거래량이라는 건 자금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금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들어가죠. 물량을 이제 사게 되면은 그걸 이제 또 매도 세력이 체결을 하면서 주문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늘어나면서 이제 자금이 이동이 되는 것이고 그 이동이 이제 상승장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증가하면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활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건 당연히 그래서 사는 세력이 많으니까 매수 심리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거래량에 비례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뭐 그래서 주식시장의 활황이라는 건 우리가 거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뭐 이 반대로 이제 좀 거래량이 이제 떨어지면은 조금 이제 하락을 하는 이제 주가 지수가 나오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상승장에서 거래량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하락장에서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똑같은 거래량이고 이제 하락장일 경우 약세장 써 있죠. 거래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의 이동이라 그랬죠. 그럼 일단 이제 매도 세력이 또 많이 나오겠죠. 이제 매도로 나가는 세력을 이제 매수가 또 받아내고 밑에 쪽에서 이제 싼 값이다 해서 이제 사는 세력도 있으니까 받아내고 매도 세력이 계속 이어지면은 장은 이제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장이 떨어질 때도 그 거래량이 점차 이렇게 증가가 된다 하는 경우 반대로 떨어지는 장에서도 거래량이 증가하면 매도량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은 불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앞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매도 심리가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매도를 불러오면서 지수를 하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심리는 살짝 냉철하게 조금 차가워지면서 매도 심리가 우위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뭐 강세장하고 했을 때 반대의 개념이니까 이해하시는 데는 별 무리가 없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네, 이해했습니다. 주가가 상승장일 경우 거래량이 올라가면 주가 지수도 올라가고 하락장일 경우 거래량이 또 하방 쪽으로 올라가면 또 내려간다 주가 지수 뭐 그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염두에 하시면 기초적인 개념이 아주 간단하게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차트를 수식표를 하나 또 정리한 게 있으니까 살펴보죠. 자, 앞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자, 주가 지수와 거래량의 관계입니다. 관계. 자, 일단 거래량은 주가에 앞서서 움직여요. 뭐 무슨 얘기냐 하면 거래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주가 지수가 이 거래량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상승장일 경우 거래가 터지면 올라가고 하락장일 경우도 거래가 많이 증가할수록 떨어진다. 그렇게 거래가 나와야지 이제 지수가 움직인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일단 우리가
살펴봤듯이 상승장일 경우, 그죠? 추세 방향이 우상기일 경우 주가는 상향을 하죠. 말씀드려요. 우상기를 하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강세장이 도래한다는 거죠. 상승하니까. 근데 거래량이 만약에 떨어진다. 이렇게 거래가 붙다가 점차 다시 내려간다 할 경우 이제 장은 빠진다. 그래서 약세로 전환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반대로 이제 하락장일 경우, 그죠? 하락장일 경우 이제 주가는 하향을 하고, 그죠? 거래량이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면 계속해서 낙폭은 커진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세 되면은 계속해서 약세장이 이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감소해요. 점점 거래량이 이렇게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가파랐던 약세에서 살짝 이제 완만하게 조금 기울기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하면 약세가 약간 이제 더뎌진다. 이런 내용을 수식화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표로 한번 살펴볼까요? 표가 아니고 그 차트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어떻습니까? 일단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일단 이런 모습에 있고, 그죠? 저항이 걸려서 내려오는 흐름. 앞서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일단 거래량이 지수에 앞서 움직인다 했죠. 일단 거래량 어떻게 봅니까? 올라가고 있어. 거래가 점점 상승합니다. 그죠?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어. 그랬더니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서 일단 고점을 계속 갱신합니다. 주가 상승은 거래량이 증가할 때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하락한다.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거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일단 이제 이렇게 약세로 살짝 떨어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당히 간단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차트 보시면은 자,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죠? 자, 주가지수 올라가죠.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상승. 여기서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요 부분이 음봉이 기울기가 요때보다 상당히 가파라졌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음봉 거래량이 증가한 게 보입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지금 그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어서 하방으로 이제 방향을 틀고 가고 있는 중에 또 요 사이에 음봉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약세장일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 그 하락 강세가 강해진다. 지금 여기 음봉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죠. 요 부분에서 가파른 더 하락을 보였다는 게 우리가 차트로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간단히 설명했던 걸 차트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이 있고요. 우리가 주가와 거래량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고 네, 이제 여기서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용어에 대해서 또 살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가와 거래량 중에 이제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어요. 다이버전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일단 주가 상승은 거래량이 증가하면 발생이 된다고 앞전에 배웠습니다. 근데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 주가가 상승하니까 거래량이 증가가 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겠죠. 근데 차트를 이렇게 봤더니 거래량이 점점 감소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수가 올라왔었는데 거래량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게 이제 보여요. 그렇다고 이제 장이 이렇게 앞전에 본 것처럼 먼저 빠져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어가고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차후에 이제 기다가 아래로 흘러내릴 수가 있다는 암시를 해준다는 거죠. 거래량이 떨어지면 이게 이제 약세장이 출현할 수 있다는 암시를 하면서 우리는 약세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게 말을 들어서 좀 이해가 좀 어렵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차트를 하나 준비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일단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앞전에 이제 여기서 거래량이 올라와서 살짝 지수를 올려놨었는데 거래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위에서부터 그죠? 떨어지고 있는데 지수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올라가. 그러면 이 올라가서 이제 박스 구간에 또는 저항 구간에 맞닥뜨렸을 때 이후에 지수는 흘러내려서 점점 상승력이 떨어지고 약한 장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걸 암시한다. 자,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거래량은 떨어진다. 요걸 차트로 볼 수가 있죠. 이게 주가는 상승 중이지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약세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락장을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뭐 매수를 기대하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량 조절을 좀 해야 되거나 매도를 치고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우리가 매매할 때 타점을 또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차트로 보시면 더 편하게 볼 수가 있죠. 또 하나의 차트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도 계속해서 상승장을 이어왔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죠. 거래량이. 그러면서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차후에도 계속되는 상승력을 이어갑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그 거래량은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져가. 자,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고점 부근에서 살짝 저항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슬쩍 흘러내린다는 거죠. 흘러내렸어. 그쵸?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떨어지니까 뒷장이 흘러내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할 때, 자, 이제 역시 상승장이다. 계속 매수를 해서 나는 저기 지구 달나라까지 가는 걸 먹어보겠다. 그거보다 이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 조절을 해서 좀 눌렸을 때를 제 타점으로 잡던지 이제 매도를 해서 전량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 후 다른 종목을 살피던지 하는 요 이제 구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쉽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니까 차후에 거래하시는 부분들 있을 때 차트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네. 자, 우리가 약세 다이버전스를 살펴봤고 두 번째 이제 다이버전스가 또 약세가 있으면 강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이제 또 주가 상승은 거래량이 증가할 때 이렇게 나온다 배웠는데 주가가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는데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네. 그러면 우리가 더 하락이 세진다고 앞전에 배웠는데 이게 이제 음봉이 아니고 양봉 쪽으로 이제 만약에 거래가 터지고 올라온다 하면은 뒤에 이제 강세장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또 암시가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 중에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 강세장이 나올 수 있다. 이 거래량 증가는 그 아까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그 하락 거래량 증가가 아니고 이제 매수 쪽이 증가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강세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고 있다. 앞전의 설명과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더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해보죠.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지수가 엄청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이제 보시다시피 음봉도 좀 늘고 있지만 양봉이 중간중간 보이면서 요 구간도 양봉이 쫙 솟는 게 보이죠. 점차 우상향을 거래가 올라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제 음봉을 양봉이 이제 잡아 먹으면서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뒤에 이제 지수가 조금 상승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걸 나타내 주고 있어요.
자, 이게 즉 주가는 하락하지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을 경우 이제 강세 다이버전스가 일어났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 상승을 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면 내가 이제 요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나 반발 매수의 기회로 타점을 조금 생각해 봐도 되겠구나. 이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만약에 내가 물려 있으면 어느 정도 반등력이 이제 기대가 되니까 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찾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 매매할 때 간단한 내용이지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상승 흐름이 연장되려면 거래량이랑 주가가 같이 늘어나야 되지만 반대로 이제 약세장 초기 국면에서는 거래량 증가가 하락세를 또 심화하게 또 강하게 이제 불러일으킨다. 그런 내용도 앞전에 배웠지만 이렇게 이제 양의 그 매수 세력이 증가하면은 상승이 또 예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또 알게 됐죠. 이해하기 쉽네요. 자, 다음 또 차트 하나 보면서 같은 설명을 이어가고 요 시간은 이제 마치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벌써 끝인가요? 점점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 그죠? 양봉도 이렇게 늘고 중간에 이렇게 파는 세력도 있지만 뒤에 이제 큰 양봉이 나오면서 다 잡아먹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세가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암시를 해줍니다. 계속 지수는 빠지고 있었는데 여 구간에서 그래서 살짝 이제 피봇 정도의 느낌이 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다시금 V자 반등으로 큰 상승력을 가져왔죠. 이게 바로 지수는 떨어질 때 이렇게 증가가 된다는 거죠. 증가가 돼서 요 부분의 양봉이 아주 크게 올라서 있잖아요. 그 뒤로 이제 점차 그렇게 낮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어느 정도의 증가력을 가지고 상승장을 가져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강세 다이버전스가 슬쩍 요 구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매매할 때 상당히 유용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장이 떨어진다 해도 심리적으로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요런 거래량 차트 모습이 보인다 하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기회로 삼고 반발 매수 또는 저점 매수 아니면 이제 탈출의 기회로 엿보는 자리를 생각을 하면 유용하게 쓰인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봤네요. 감사합니다. 자, 주가와 거래량의 상관관계와 또 이제 다이버전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 전에 이제 5강까지 배웠던 이평선 관련된 내용에서 조금 더 이제 다른 내용으로 접근을 했던 6강이네요. 자, 오늘 이렇게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고 벌써 끝인가요?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고생들 하셨고 저는 또 다음 7강에서 또 내용을 가지고 올 테니까 많이 기다려 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들 하셨네요. 오늘 강의 감사해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